동양인들의 특징적인 몽고주름이 한국, 일본, 중국, 동양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몽고주름을 없애는 앞트임 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몽고주름을 없애게 되는데요. 과유불급이라 했는데 이런 앞트임 수술도 너무 과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압구정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앞트임 보건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의 눈에는 필연적으로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인종차별적인 이름이기도 한데요, 서양인은 거의 몽고주름이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동양인들의 특징적인 몽고주름이 한국, 일본, 중국, 동양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몽골 분들도 몽고주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몽고주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몽고주름이 눈 앞에 덮여 있으면 동양인의 눈의 특징적인 눈이 작고 눈이 찢어져 보이기 때문에 앞에 노을을 노출시켜 줄 수 있는 몽고주름을 없애는 앞트임 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몽고주름을 없애게 되는데요. 과유불급이라 했는데 이런 앞트임 수술도 너무 과하게 되면 앞쪽에 흉터가 남는다든지 노을 노출이 심해져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교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행해지는 수술 방법이 앞트임 보건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앞트임 보건술은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많이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앞트임 수술이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행해져서 부작용을 앞트임 보건술로 교정하고자 앞트임 보건술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앞트임 보건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G플라스티라는 방법인데, 그림을 보시면 눈꼬리 앞쪽에 Z 모양의 디자인을 해서 피부를 엇갈려서 접합시킴으로 없던 몽고주름을 다시 생성되게 하는 기술인데요. 몽고주름이라는 것은 눈 앞에 위치한 피부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없던 피부 기둥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앞쪽 피부를 이용하고 재배치해서 그 기둥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낸 것이 바로 G플라스티입니다. G플라스티는 역시 몽고주름 없애는 앞트임 수술에서도 G플라스티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앞트임을 하는 방법을 반대로 돌려서 G플라스티를 하면 앞트임 보건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앞트임 보건술의 G플라스티 방법이 몽고주름을 복원하는 앞트임 복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VY 피판술입니다. VY 피판술은 지퍼를 예로 들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앞쪽을 V자로 디자인하고 V자 앞쪽을 박리해서 피부를 피판을 만들어 당겨서 Y자로 봉합하면 보통 뾰족한 모양으로 복원이 되는데, 이러한 뾰족한 모양도 시간이 지나면서 둥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VY 피판술도 또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별이 돼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역회전 재배치법 또는 이중 피판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회전 재배치법은 턴오버 방법이라고도 하고 이중 피판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누구 앞쪽 피부에 변형된 V자의 절개선을 디자인하고 뾰족하게 디자인된 앞쪽 피부를 들어서 A를 B 포인트에 역회전 재배치하여 봉합하면 앞쪽 살들이 피판으로 모아지면서 결국엔 변형된 Y자가 돼서 보통 흉터가 심할 때 이러한 역회전 재배치법을 쓰게 되고, 복원 후에 앞꼬리 모양을 약간 뾰족하게 만들고 싶을 때 역회전 재배치법을 쓰게 됩니다. 앞서 말한 VY 피판술은 좀 둥근 모양으로 나오는 경향이 더 심해서 약간 뾰족한 모양을 원한다면 역회전 재배치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G플라스티 방법이든 VY 피판술이든 역회전 재배치법이든 결국에는 앞쪽 피부를 모아서 몽고주름의 피부 기둥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원리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디자인을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복원술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든지 앞쪽 피부 여유분에 따라 복원 모양이 둥글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면 처음에 뾰족했던 복원 모양이 점점 둥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에게 앞트임 복원술 후에는 눈꼬리 모양이 둥그러지니 앞쪽 모양을 최종적으로 뾰족하게 만들고 싶으면 2차로 세컨 스테이지의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보통 앞쪽을 살짝 뾰족하게 다시 터주면 좀 더 뾰족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분의 왼쪽 눈을 보시면 앞트임이 굉장히 많이 돼서 앞쪽 피부가 앞쪽으로 확 몰려 있는데요, 그래서 노후가 완전히 100% 노출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앞트임을 복원할 때는 앞쪽에 피부 여유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VY 피판술을 쓰든 역회전 재배치법을 쓰든 앞쪽 피부를 모아주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많이 앞트임 돼서 피부 여유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하실 원장님과 반드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 직접 피부 여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손으로 잡아당겨 봐야 수술의 실패 여부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앞트임 복원이 잘 되었는데요.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앞트임 복원술 후에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연장하는 그러한 코 성형을 했기 때문에 코 앞쪽으로 피부가 몰려서 왼쪽이 피부 여유분이 더 당겨져서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왼쪽 앞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몽고주름이 벌어져서 재발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트임 복원술을 시행받고 코 성형을 하는 것은 앞트임 복원술이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안에는 콧대를 높이거나 코끝 연장술 같은 피부가 당겨지는 수술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G플라스틱, 또 VY 피판술, 역회전 재배치법 등의 앞트임 복원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